끝났다. 이제 끝났어. 아직 죽지 않았어. 뭐야? 준자야, 아직 살아있어? 여보, 도와줘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여보, 왜 그래요? 죽어야 해. 죽어야만 해. 안 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정순자는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51살의 순자는 20해 넘게 이 작은 가게를 지켜오며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왔어요. 김밥 한 줄 라면 한 그릇에도 정성을 다하는 순자의 마음씨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새벽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자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가세요. 아침 드시러 언제든 들르세요. 가게 안은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들을 확인했어요. 싱싱한 야채들, 직접 만든 김밥 재료들, 그리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떡까지 모든 것이 순자의 손길을 거쳐 더욱 정갈해 보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단골집이었죠. 순자야, 김밥 한 줄하고 라면 하나 주렴. 80대 할아버지가 주문하자 순자는 정성스럽게 김밥을 썰어 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라면도 금방 나올게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늘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순자네 김밥이 최고야. 사장님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 순자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보람이 느껴졌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순자만의 철칙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인근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그리고 지나가다 들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순자는 쉼없이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추가요. 김밥 포장으로 2줄 주세요. 주문이 쏟아져도 순자는 실수 없이 정확하게 처리했어요. 20여 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순자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곧 남편 도연이 점심을 먹으러 올 시간이었어요.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작년에 은퇴한 도연은 요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문득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최근 몇 년간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게 된 도연은 성격이 점점 까다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늘어놓곤 했어요. 순자야, 라면 하나 줘. 예상했던 대로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54살의 도연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에는 늘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사 어때? 도연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럭저럭이라니.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작은 가게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다른 집들 보면 사업도 크게 하고 아파트도 좋은데 사는데. 순자는 라면을 끓이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도연은 은퇴한 후부터 이런 식으로 불평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의 분식집 수입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순자는 상처를 받곤 했지만 굳이 말대꾸하지는 않았어요. 여보,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 덕분에 애들 대학도 보내고 집도 마련했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는 사람답게 살 수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공무원 집들이랑 비교해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사는지 알겠어?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회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평가절하당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라면이 다 끓자 순자는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 도연 앞에 내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도연은 묵묵히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도연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순자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스러웠어요. 오후 4시 도연이 라면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게. 저녁 때 들어와.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순자는 빈 라면 그릇을 치우며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들을 보내고 순자는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한 하루치 수입이었어요. 순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해도 자신은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도연은 갈수록 자신을 원망하는 것만 같았어요. 순자는 집으로 향하며 오늘 저녁에는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집에 돌아오니 도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얼굴에 묘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뭔 좋은 일 있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아, 오늘 옛날 직장 동료들이랑 만났거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남편이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해하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오늘은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그러셨구나. 누구들이랑 만나셨어요? 김 과장하고 박 대리, 그리고 보험 쪽으로 이직한 정 선배까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 선배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데 요즘 사업이 꽤 잘 된다더라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던데. 순자는 저녁상을 차리며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 말이에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보험 이야기야. 정 선배 말로는 종신보험 같은 걸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보험요?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도 이미 기본적인 보험들은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더 큰 보험 말이야. 도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정 선배가 그러는데 종신보험은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도 나중에 보험금은 몇 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특히 여자들이 가입하면 혜택이 더 크다던데. 순자는 젓가락을 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잖아.
순자는 남편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쉰을 넘긴 나이였고 미래에 대한 대비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걱정스러웠어요.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 거예요? 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 도연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 정도 수입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지. 순자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월 10만 원이면 연간 12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으로 가입하자는 거예요? 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대답했어요. 정 선배 말로는 여성이 가입하는 게 조건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 같은 보험료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나 뭐라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럼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그래, 정 선배가 내일 오후에 시간 내서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어. 도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 결정하면 되니까 부담 가지지 마. 다음 날 오후 정 선배가 순자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와서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인. 도연이가 많은 얘기를 해서 뵙게 되었네요. 정 선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차를 준비하며 응대했어요. 종신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 선배는 능숙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생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매월 보험료를 내시면 만에 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부인 연세와 상황을 고려하면 대략 5억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정 선배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5억 원이요?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큰 돈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 정도는 되어야 진짜 도움이 되죠. 정 선배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월 10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우리 도연이 말로는 부인께서 장사를 잘하신다고 하던데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연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순자야, 우리 나이에 이런 준비는 꼭 필요한 거야.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5억 원이라는 보험금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반대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도 보험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험료를 못 낼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순자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시면 중도에 해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 선배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꾸준히 납입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도연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나는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순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보험료 부담은 있었지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남편의 생각에는 공감이 갔어요. 게다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입하죠. 순자가 결정했습니다. 정 선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꺼냈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지금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순자는 서류에 서명하며
마음 한구석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는 것을 보니 아직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구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도연의 눈빛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5억 원이라는 숫자가 도연의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는 욕망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보험 가입 후 일주일이 지나자 순자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분식집 일을 하찮게 여기던 도연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야, 오늘 장사는 어땠어? 손님들이 많이 와줬어? 이런 질문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보가 요즘 제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네요. 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부부인데 서로 관심 가져야지. 더욱 놀라운 것은 도연이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설거지 하나 거들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키고 심지어 저녁 준비까지 도와줬어요. 순자는 이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여보, 제가 할게요. 피곤하실 텐데. 순자가 말하자 도연은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 것쯤은 내가 해야지. 어느 저녁 도연은 순자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야,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서 어디 나들이 가지 않을래?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25년 동안 남편이 먼저 나들이를 제안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나들이요? 어디로요? 동해 바닷가 쪽 드라이브나 할까 해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우리도 오랜만에 둘이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순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정말 좋아요. 언제 가실래요? 이번 일요일 어때? 가게 문 닫고 우리 둘이서만. 도연의 제안에 순자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주 내내 순자는 일요일 나들이를 기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평소에 입지 않던 예쁜 옷도 골라놓고 나들이 갈 곳들도 미리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있을 때면 그는 어두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5억 원이면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초라한 삶을 살 필요가 없을 거야. 도연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사로 인한 보험금 지급 조건들, 수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완전 범죄를 위한 방법들까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온갖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특히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추락사고, 익사. 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동해안 절벽들이 꽤 높던데. 금요일 저녁, 도연은 순자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순자야, 일요일에 정동진 쪽으로 가볼까 해. 해돋이로 유명한 곳이잖아. 정동진이요? 좋죠. 순자가 기뻐했습니다. 거기 절벽에서 보는 바다가 정말 예쁘다고 하던데요. 그래, 절벽 말이야. 도연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경치도 좋고 사람도 별로 없을 테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시간 보내기 딱 좋을 것 같아. 토요일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5억 원이라는 보험금을 생각하면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 없어.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순자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순자를 바라보며 도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장애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나들이 준비를 했어요. 도시락도 싸고 예쁜 옷도 입고 오랜만에 나들이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순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곧 준비 끝날 것 같아. 차에 올라타면서 순자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 둘이서만 이렇게 나가는 게. 그러게 말이야. 도연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어.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라니, 오늘이 마지막인데. 도연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차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순자는 감탄했어요.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날씨도 좋고. 그래, 정말 좋은 날씨야.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1시간쯤 달려서 정동진 근처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절벽으로 향했어요.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아래로는 거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높네요. 순자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도연은 순자의 뒤에서 절벽을 내려다봤습니다. 높이는 충분했어요. 저기서 떨어지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저기 바다 좀 봐. 도연이 절벽 끝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치가 정말 멋있지 않냐? 순자는 남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수평선 너머로는 무한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경치에 빠져 있었어요. 도연은 순자의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5억 원. 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순자는 여전히 바다 경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나온 나들이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순자는 더욱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절벽 끝에서 펼쳐진 바다 경치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이런 장관을 남편과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보, 정말 멋있어요. 순자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도연은 순자의 밝은 웃음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순수한 미소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곧 5억 원이라는 보험금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 옛날처럼 다시 잘해보자. 도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보고. 순자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그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했지. 도연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잘하려고 해. 순자는 다시 바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니까 바다가 정말 넓어 보여요. 저 멀리까지 끝이 안 보이네요. 도연은 순자의 뒤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뛰고 있었어요. 절벽 아래로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고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순자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은 두 손으로 순자의 등을 잇는 힘껏 밀어냈습니다. 깍! 순자의 비명이 바람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순자의 몸은 허공으로 던져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갔습니다. 쿵! 순자의 몸이 바위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파도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도연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끝났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끝났어. 하지만 곧 현실 감각이 돌아왔어요. 이제 연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는 절벽 아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도연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연은 연기하듯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계속 소리쳤어요. 만약 누군가 이 장면을 본다면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진 남편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야 멀리서 등산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시에요? 제 아내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 아래로 떨어졌는데. 등산객은 깜짝 놀라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거친 파도와 날카로운 바위들만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해야겠어요. 휴대폰 있으세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신고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떨게 만들었어요. 여보세요? 구조대요? 제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정동진 근처 해안 절벽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1시간 후 현장에는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나들이 나와서 경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도연이 흐느끼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뒤를 돌아본 사이에 아내가 너무 절벽 끝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때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서. 그래서 부인께서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군요.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도연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순간적인 일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구조대는 절벽 아래로 내려가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와 복잡한 암초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몇 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순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류가 워낙 빨라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대장이 도연에게 설명했어요. 며칠 더 수색해보겠지만 이런 경우 시신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연은 절망한 척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제 아내를 다시 볼 수 없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구조대장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다. 도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5억 원까지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도연은 서랍에서 보험 서류를 꺼내봤어요. 종신보험, 보험금 5억 원. 며칠만 기다리면 이 모든 돈이 자신의 것이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슬픔에 빠진 남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웃들이 위로하러 오면 눈물을 흘렸고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할 때도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정말 슬프시겠어요. 그렇게 다정한 부부였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순자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슬픔 따위는 없었어요. 오로지 보험금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순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 추락사로 결론지었고 도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도연이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사망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고사라는 게 명확하니까 보험금 지급도 빨라질 거야. 도연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새로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5억 원이 있으면 서울로 이사가서 좋은 아파트도 사고 고급 승용차도 사고 젊은 여자와 새로 결혼할 수도 있을 거였어요. 순자야, 고마워. 도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하지만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 변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순자의 분식집은 문을 닫은 채 고요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순자의 부음을 듣고 안타까워했지만 도연만은 혼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순자가 사라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정순자가 절벽에서 떨어져 실종됐다는 소문이 완전히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도연을 보면 안쓰러운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고 도연은 여전히 슬픔에 잠긴 호라비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이야. 할머니, 고맙습니다. 도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순자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언제 연락이 올까? 빨리 보험금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데. 도연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며 보험회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최도연 고객님이시죠? 정순자님의 보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부인분께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도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사고 경위서, 경찰 조서, 병원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종 상태라서 사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군요. 도연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고사가 명확하고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이 필요하고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됩니다.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서 술을 마시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5억 원이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서울로 이사가서 좋은 집에서 살고. 도연은 이미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같았는데 누군가 마당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귀를 기울였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겠지. 도연이 혼잣말을 하며 다시 술을 마셨어요. 며칠 후 보험회사 조사관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였는데 꼼꼼하게 질문을 했어요. 사고 당일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사관이 수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대로 대답했어요. 저희가 정동진 절벽에 구경 가서 경치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너무 가장자리로 가까이 간 거예요.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서 균형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부인께서 평소에 겁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모험을 좋아하셨나요? 순자는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죠. 평소 같으면 그렇게 가까이 안 갔을 텐데. 조사관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부부관계는 어떠셨습니까?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좋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들어 더 좋아졌었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거든요. 보험 가입은 언제 하셨나요? 한 달 전쯤요. 미래를 대비해서 가입한 거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도연이 슬픈 척 말을 흐렸어요. 조사관은 모든 질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완벽하게 대답했다고 자신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사도 무사히 통과한 것 같고 곧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도 5억 원으로 새 인생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새벽 2시쯤 도연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일어나 보려다가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똑똑똑. 이번에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도연이 문을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요함만이 흘렀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도 났어요. 도연은 처음에는 바람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상한 것은 순자가 쓰던 물건들이 자꾸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치워놓은 순자의 앞치마가 부엌에 걸려 있고 순자가 쓰던 찻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도연은 의심스러워했지만 계속 이상한 일들이 반복됐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예민해졌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밤 들리는 발자국 소리 때문에 신경쇠약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집안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촛불을 찾으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현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였어요. 누구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답 대신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현관에서부터 천천히 거실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축축했고 마치 물에 젖은 것 같은 소리를 냈어요. 도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거실 쪽으로 비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는 순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흘러내려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순자였습니다. 도현 씨. 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현은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불빛이 꺼졌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안 돼. 안 돼. 도현이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넌 죽었어. 내가 죽였다고. 어둠 속에서 도현은 벽에 등을 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본 것이 환상이길 바랐지만 젖은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도 다시 들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지? 절벽에서 느꼈어.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서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다시 손전등을 켰을 때 순자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어요. 아니야. 발을 헛디딘 거잖아.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죽었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순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당신이 나를 밀었을 때 나는 알았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도현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살아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절벽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진 것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기적이었죠. 떨어질 때 바위 틈에 걸려서 바로 바다로 빠지지 않았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해안가에 떠밀려 있더라고요. 도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야?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순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죽이려 했는지 아니면 정말 사고였는지. 그래서 며칠 동안 숨어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도현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보험회사 사람과 통화하는 것도 봤고 혼자서 술 마시며 좋아하는 것도 봤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5억 원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구나. 도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순자야, 내 말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우면 함께 해결해야지. 왜 나를 죽이려 했어요? 순자가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도현은 벽에 완전히 등을 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은 살인미수예요. 게다가 보험 사기까지. 도현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순자야. 한 번만 봐줘.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 하지만 순자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거든요. 무슨 계획? 도현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당신이 보험회사와 통화한 녹음, 당신이 혼자서 기뻐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까지. 도현은 경악했습니다. 언제 그런 걸 찍었어? 며칠 동안 당신을 감시했다고 했잖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담장 너머로 다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내 죽음을 기뻐했는지 말이에요. 도현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었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신고해야죠.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당신이 받을 처벌을 받아야 해요. 도연은 순자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순자야, 제발. 우리가 부부였잖아. 한 번만 봐줘. 순자는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부라고요? 부부가 서로 죽이려고 해요? 순자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당신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당신한테는 늘 무시당했어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내가 번 돈으로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순자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풀리며 집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서 보니 순자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옷은 찢어져 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 입은 상처들이었어요. 도연은 순자의 상처를 보며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순자야, 다친 곳이 많네. 병원에 가야 해. 병원은 나중에 가겠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일부터 정리해야 해요. 순자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하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네, 살인 미수입니다. 도연은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지른 일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순자야.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순자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된 기분이었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체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순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릴까도 생각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죽은 사람으로 남을까 하고. 도연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게 용서가 안 됐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할 것 같았어요. 순자야.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경찰차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마당 앞에 멈춰섰고 곧이어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온 경찰관은 현장을 훑어보더니 순자와 도연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신고하신 분이 정순자 씨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경찰관은 놀라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최도연 씨죠? 며칠 전에 부인 실종 신고하셨던. 네, 그 사람 맞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이 아니라 살인미수였어요.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보름 전에 남편이 절벽으로 나들이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나들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절벽에서 남편이 저를 밀어뜨렸습니다. 밀어뜨렸다고요?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제 이름으로 5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었거든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저를 죽이려 한 겁니다. 경찰관은 도연을 바라봤어요. 최도연 씨, 이 말이 사실입니까? 도연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입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신 겁니까? 또 다른 경찰관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떨어지다가 중간에 바위 틈에 걸렸어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몇 시간 후에 깨어났는데 파도에 밀려서 해안가에 떠밀려 있었어요. 순자는 팔목과 다리에 난 상처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상처들이 그때 입은 거예요. 그럼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순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을 감시하면서 녹음하고 촬영했어요. 순자는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들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어요. 도연이 보험회사와 통화하는 내용, 혼자서 술 마시며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순자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라고 중얼거리는 음성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파일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도연은 이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했고 자백까지 한 상태였어요. 최도연 씨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체념한 채 수갑을 차게 놔뒀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순자야. 도연이 마지막으로 순자를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순자는 도연을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한 상태였습니다. 도연이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남편으로 알려져 있던 도연이 살인 미수범으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이웃 할머니가 경악했습니다. 순자 씨가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야. 다른 이웃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미수, 허위 신고 등 여러 혐의였어요. 부인께서는 병원 치료부터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상처가 심각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순자는 지난 보름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의 공포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의 혼란, 그리고 남편의 배신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까지.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며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며칠 후 도연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피고인이 절벽에서 당신을 밀어뜨린 것이 확실합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남편의 손이 제 등을 강하게 미는 것을. 도연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사도 딱히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25년간 부부였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런 관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5억 원이라는 보험금에 눈이 멀었던 거죠.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도연에게 살인미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와 허위 신고까지 합쳐서 최종 형량이 정해진 것이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판사가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돈 때문에 살해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도연은 선고를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순자는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자의 뒤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입니까? 남편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도연의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가게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다시 보게 돼서 기뻐요. 단골 할머니가 김밥을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순자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의연함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겪고 남편의 배신을 견뎌낸 후 그녀는 더욱 강해져 있었어요. 가게를 다시 열면서 순자는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우선 메뉴를 늘렸어요. 김밥과 라면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들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순자 씨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순자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겼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몰래 밥값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 80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 같은 사이인데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순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교도소 면회복을 입은 도연이었어요. 임시 석방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는 잠시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왜 왔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도연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 순자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사이에 도연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다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순자는 한참 동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고마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사과해줘서. 순자야,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 같은 남자와 살면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대단해.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강해서가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강해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살 거예요. 순자가 분식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 가게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살아줘. 정말 행복하게 살아줘. 당신도 남은 형기 잘 마치고 새 사람이 되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돈에 눈멀지 말고. 도연은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네, 안녕히 가세요.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최도연의 아내가 아닌 정순자 개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혼 후 순자의 일상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사업도 번창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도 이 마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몇 달 전 그녀가 죽을 뻔했던 그 바다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준 고마운 바다 같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순자가 파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순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소금기, 그리고 자유의 향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거야. 순자가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순자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는 걸 보면 대단해. 할머니,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내 행복만 생각해. 순자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순자의 분식집은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인심 때문에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영업을 마친 순자는 가게 앞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가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손님들이 올지, 어떤 음식을 만들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순자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25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풍처럼 쏟아지는 사연 폭풍이었습니다.